지난 5월 4.15 총선에서 거둔 기대 이하의 실적에서 비롯된 난국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당대표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힌 심상정 대표의 뒤를 이을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 체제를 위해 정의당에서는 이후 당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이 당 혁신안을 제대로 도출하지도 못한 채 정의당은 내부 분열로 둘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혁신위원회 활동으로 자신의 불안해진 입지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던 심상정 대표의 계획도 어그러지고 있는데요. 정의당 혁신위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 지도 체제 개편을 포함한 혁신안 최종안 합의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 18명 혁신위원 중 12명이 집단 지도 체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현행 단일 지도 체제 유지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원 총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큰 문제는 혁신안이 30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이 혁신안이 통과될지도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 정의당 당직자의 입에서 이 혁신안에 대해 내용도 과정도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호평이 나왔으니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닌가 하면 단일 지도 체제에선 대표 한 사람이 모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대표가 다수의 부대표 합의에 대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거기 같긴 하겠지만요. 사실 집단 지도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내는 집단 지도 체제가 도입되면 심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정파 대표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심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실상부한 정의당의 간판 정치인인 심 대표의 입장에서는 분명 2022년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선거 또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요. 이런 심 대표의 입장에선 과연 집단 지도 체제로의 전환이 달가할까요? 게다가 정의당 내부엔 진보 정당 내 고전적 대립구도인 NL계열과 PD계열 간의 갈등 외에도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주축인 노동정치연대, 페미니즘 성향 진보 너머, 노동당 출신 인사가 속한 평등사회 네트워크 등 출신과 성향에 따른 여러 정치그룹이 존재하는데 여러 계파가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되면 심 대표의 위상과 미래에도 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부의 갈등 때문에 지난달 19일 발표했던 혁신안 초안에 담지 못했던 지도체제 문제가 결국 정의당의 소위 혁신을 방해하는 꼴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혁신안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부결되는 건 지난 5월 혁신이 출범 당시에 정의당의 새롭고 탄탄한 길을 또렷이 안내해달라며 혁신이 출범을 돌파구로 삼았던 게 심 대표에게는 도리어 재발등에 도끼를 찍는 꼴이기 때문에 더더욱 바라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조국 사태부터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고비마다 당 대응에 당 안팎에서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마당에 혁신안마저 자초되면 심 대표의 책임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 대표가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박 전 시장에 조문 않겠다고 한 점을 사과했을 때도 당내에서조차 섣부른 사과란 말이 나왔을 정도로 심 대표에 대한 평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익명을 요구한 한 정의당 관계자는 심 대표가 자기가 풀어야 할 숙제를 혁신위에 전가한 느낌도 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 혁신안 성패는 소위 심상정 키즈인 장혜영 의원의 정치적 명운에도 큰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혁신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장 의원은 혁신위 내부 갈등 조율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비 월 1,000원만 내는 지지당원제를 도입하고 내부의 청년정의당을 신설하자는 등의 여러 혁신안을 내고 있지만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설계가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상정 키즈로 불리는 유호정 의원 역시 여러모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특히 유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복장이 무슨 문제냐고 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느냐고 류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유 의원의 복장 논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다른 젊은 의원들, 젊은 청년들을 과연 지금 정의당이 품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유 의원은 자신의 복장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복장이 연일 화제가 되는 것에 대해 양복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유 의원의 행동을 비난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거 2003년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유시민 당시 국회의원이 당선된 뒤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할 때 캐주얼한 검정 자켓에 회색 티셔츠와 흰 면바지를 입고 나와 논란을 빚었던 것을 까먹었나봐요. 그때 유시민 의원의 행동을 옹호하셨다면 최소한 지금 유호정 의원의 행동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국회 등원과 같은 자리에서는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뿌리 깊은 인식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 정도는 존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젊고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정의당이라는 낡은 진보 정당은 품어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심상정 1인 정당이라는 혹평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심 대표가 정계에서 은퇴하면 구심점조차 없어져서 제대로 당이 유지나 될 수 있을까 하는 판국인데 그 심상정조차 점점 구시대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과거의 심상정으로는 진보정당을 대표할 수 없다. 지금 정의당은 변화하는 정치지형 속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정의당의 현 주소를 꼬집었습니다. 결국 정의당 정체성을 재확립하면서도 심 대표도 정치적 입지를 유지한다는 소리인데 이미 젊은이들은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을 민주당의 기성중진 정치인들과 다를 게 하나 없다는 사람으로 인식한 지 오래이고 그 때문에 정의당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 대표가 저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정당도 아니고 소위 진보 정당임을 자부해오고 있는 정의당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보 정당의 가장 큰 우군이 되어주어야 할 청년들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허접한 혁신안을 내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참 우습습니다. 겉으로는 혁신하는 척 해놓고 결국 심상정이라는 인물이 좌지우지하는 현실은 바꾸지 않는데 이래놓고 무슨 자신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단연컨대 심 대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정의당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정의당이 머지않아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